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한 아마추어 분들부터 전공자분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소리 표현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 당시에 그런 소리 표현을 어떻게 초급 학생들부터 수준 높은 레벨까지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었던 건 저도 역시 경험을 했었던 것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음악성이 좋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아름답게 뽑아내는 능력은 되게 탁월하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시면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막 사람들의 감정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호소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는 화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능력이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화음 부분을 정말 그 멜로디를 아름답게 하는 것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히 진지한 아마추어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전공자 분들이라도 내가 색채감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소원에서 100가지 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좋은 레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곡은요. 저는 꼭 뭐 클래식 곡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의 Remember Me라는 그 멜로디의 이제 전반부예요. 그래서 그 곡에 나오는 지금 코드 진행을 제가 제시를 해놓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코드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닌데 중간에 약간 팁을 좀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이 결과물, 그러니까 이 코드로 표현되는 이 화음과 그 다음에 그 다음 화음 사이에 이 연결, 이 화성 진행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기부터 그 다음에 결과물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곡이 처음에 멜로디가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성 진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음이 여러 개가 그룹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화음을 낱개로 쳤을 때 악보를 보고 칠 수는 있는데 뭔가 스토리 라인처럼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화음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제 책에서 보시면 2단원부터 제가 그 화음을 기초를 만드는 이렇게 3칸씩 쌓아 올리는 음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의 거리, 이런 걸 음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도레미 하면은 3칸 차이가 나니까 3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미듬을 토대로 해서 위에 3칸씩 쌓아 올려서 음이 3개로 구성된 걸 이제 3화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곡을 치실 때 보면은 이제 조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그 조 안에는 가장 중요한 3화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럼 이 곡은 지금 4분의 4박자의 다장조 곡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 음을 바탕으로 해서 3도씩 쌓아 올려서 이게 장조화음이면 이게 바로 으뜸화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4칸을 올리면 거기서 또 장조화음을 3도씩 쌓아 올리면 버금딸림화음. 요건 영어로 했을 경우에는 F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했을 때 C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으뜸음으로부터 5칸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5칸이 올라가게 되면서 5 코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딸림화음 이렇게 돼서 C 메이저라는 곡, 그러니까 곡을 치게 됐을 때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이런 식으로 이제 삼총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화음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요. 한 곡에서 조가 이제 으뜸음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제 이 조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요, 화음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 주요 3화음이라고 하는 C, F, G 코드는 필수적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코드들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중간에 연결되는 코드들이 이제 수없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연주를 하실 때 가장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구사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야기가 기승전결로
이걸로 흘러간다고 하면 기 부분에서 마무리되는데, 승 부분에서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큰 구역별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이 조의 으뜸함으로 되게 많이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떴다 비행기도 주요 3함으로 구성해서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1도함으로 끝나잖아요. 1도함이 이제 으뜸함이란 뜻인데, 그러면 노래가 이제 시작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뭐 주인공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따라라라 그 대신 이렇게 종결이 되거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자기의 원래 음인 1도화음으로, 으뜸화음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곡을 치실 때도 어떤 곡에 조가 있을 때 이제 다른 그 코드들 지나서 막 가더라도 1도화음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드네라면서 멜로디를 좀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비슷한데요. 디리디리 라라라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디리디리디디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지금 add to라고 해서 두 번째 음을 좀 곁들여 놓은 약간 장식적인 화음을 넣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C 코드, 이 곡의 으뜸화음, 1등 화음이죠. 돌아올 때 이렇게 작게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음악적으로 들리죠. 이걸 그런 화음에 대한 색깔에 대한 어떤 인지가 전혀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치면 이렇게 다 맞는데 뭔가 감동이라던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지는 어떤 감정 전달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밀접한 그런 표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샘여림이에요. 그래서 코드 간의 사이의 관계에서의 크고 작음을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도함, 으뜸함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작게 마무리해주는 그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제가 떴다 비행기에서 끝부분에 바로 여기 할 때 이 코드는 바로 G 코드죠. 그러니까 딸리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강조를 해줬다가 다시 1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요 3화음 내에서도 으뜸화음, 버금 딸리마음 이렇게 있을 때 으뜸화음 상대적으로 계속 해결되는 작은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F 코드나 G 코드처럼 버금 딸리마음 같은 코드들은 이 으뜸화음보다는 좀 더 강조해주는 그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셨을 때도 중간에 C 코드에서 이렇게,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코드가 나왔을 때는 C 코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긴장감이 일어나니까 더 강조를 해주고 뒤로 오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진짜 여러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부력으로 울렸죠? 그 다음에 뒤에 해결이 될 때는 이 사라지는 걸 잘 들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지면 훨씬 아름다운 울림이 돼요. 그냥 바로 작게 하라 했지? 이렇게 뚝 끊어지게 작게 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걸 타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작게 이렇게 섞어줄수록 소리에 아주 민감한 수준 높은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3화음 안에서도 이렇게 화성 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장조와 단조 대결, 불협화음과 그 다음에 해결화음에 대한 대결, 이 양 구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곡을 칠 때 이렇게 밝은 곡 있잖아요. 여기 책에서도 설명하는데 작은 별, 이건 장조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이 코드도 C 메이저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반음을 내려주면 바로 단조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가는 곡과 마이너로 갔을 때 그 느낌을 벌써 앞에 있는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좀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그시 다가가듯이 쳐주면 벌써 소리의 그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물론 이런 G 코드 나온 다음에 다시 1도함, 여기도 이제 단조니까 단조의 1도함은 C 마이너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올 때 이 느낌을 표현하고 안 표현하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불협화음과 그 다음에 해결,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까는 장조에서 단조죠. 이것도 장조죠. 이건 F 코드잖아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음을 내리면
바로 단조로 변신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라는 거에 옆에 M자가 붙었을 때 F 코드를 이렇게 밝게 쳐준 다음 마이너로 변신하는 순간 얘를 약간 슬프게 터치를 바꿔주는데요. 밝은 터치는 아무래도 손 모양을 이렇게 앙칼지게 조금 손끝을 단단하게 해둔 다음에 얘를 툭 밀쳐내면서 소리 자체가 툭 튀어오르게 밝게 표현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로 가는 순간 소리를 약간 들어주면서 사라지는 걸 척 갖다 얹어주면 바로 메이저와 마이너가 탁탁 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잠깐 소개해드리면 6라고 나와 있는데 이 F라는 음에서 따라라라라 하면 여기에 지금 5번째 음이죠. 여기서 한 음을 더 올라가면 이게 6번째 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F 마이너의 6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이 왼손의 베이스, 그러니까 왼손을 낮은 음역이라고 해서 베이스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라라는 음의 플랫을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색채, 근데 막 들어보셔도 벌써 C라는 코드가 있는데 얘가 어둡고 음침하면서도 좀 미묘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때 이런 코드들을 불협화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을 때 긴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주인공들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걸 그대로 음악에서 스토리텔링화할 때 불협화음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A 플랫이죠. 절망적으로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코드도 불협인데 이 코드도 강조가 되는 코드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인데 앞에 메이저 이 코드에 비해서 얘가 좀 더 감정이 진정되는 그런 느낌에 따라서 소리를 커줬다가 줄여주는 이런 느낌을 살리는 게 바로 불협화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화음에 우리가 생렬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4마디 정도를 제가 이 원곡에 있는 그 기타 반주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우선 베이스를 하나 치시고요. 쿵짜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얘를 따라빠빠 따라빠빠 8번을 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일단 한 번을 치고 얘는 7번을 치게 되죠. 하나 둘 하고 두 번째에 들어오니까 얘를 치자마자는 쉼표가 존재하는 거죠. 오른손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여기다가 그냥 쉽게 보여드리면 얘 베이스를 이게 왼손이에요. 왼손을 쫙 깔고 있으면 얘는 8분 쉼표를 쉰 다음에 따람빰 하고 여기 따람빰빰 이런 식으로 반주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크고 작은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 따라라라 띠리리 감정이 복이 들어갔어요. 띠리리 해결이 됐죠. 띠리리 더 강조해주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그냥 수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만 여기다가 이 수평적으로 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이 안에 크고 작게를 적절히 넣어주면 바로 노래가 이야기처럼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쳐줄게요. 여기서부터 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이 화음이 좀 더 진하다고 봤던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해결됐다고 봤고 따라라라라라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너무 강조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이제 지금은 작게 해서 여기다가 커지려고 했지만 난 그래도 이 F 코드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어. 그럼 저처럼 순간적으로 감정을 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 베이스는 불협 복잡한 화음에서 해결되는 그 느낌에 따라 소리를 조절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크고 작게가 보이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이렇게 레슨을 이제 직접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곡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입각을 해가지고 소리 크기를 좀 더 조절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면요. 작아지죠. 그 다음에 얘를
줄어들게요. 빌드업을 해주고 여기 강조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굴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어두운 마이너 코드를 쓰면서 이 왼손이랑 이렇게 맞춰주면서 더 감정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 2번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심장,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장쪽 코드를 칠 때, 마이너를 칠 때, 그 다음에 증화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 음을 반음 올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또 색채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C 코드에서 이거는 감화음이라고 하는데 또 제 책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3화음 안에서도 불협이 더 나는 화음이 있고 해결되는 그런 화음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서스펜디드 코드라고 하는데 이 네 번째 음에서 불협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결되는 음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복잡했다 해결되는 이 느낌을 계속 소리를 내면서 크고 작게 계속 조절하는 그런 센스를 기르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고유한 그런 화음에 대한 느낌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럼 그 순간 이제 곡을 연주할 때 클래식 곡 뭐 다 상관이 없어요. 이런 OST 치셔도요. 이 화음 자체에 대한 느낌을 내가 내 몸에 체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코드가 계속 진행이 돼도 이 코드는 내가 좀 힘을 실어볼까? 여기는 좀 한번 줄여볼까? 이런 마음속에 본능적인 그런 센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각각의 미리 화음에 담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이런 그 책의 내용들과 그다음 과제들을 통해 잘 빌드업을 시키신 다음에 실제 이 곡이 됐을 때 바로 그 코드에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라는 게 역시 이 소리 크고 작음을 되게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드에 대한 컨셉을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그거와 연결되는 그 느낌을 마음속에 심장 속에 담아두고 계속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곡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 반주 형태를 사용해서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소리 조절하는 거나 그런 거 할 때 타이밍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살짝 넣어볼게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코드 간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서 스토리텔링하는 이 부분을 좀 여러 번 반복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뵐게요. 안녕.